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돼지 유행성 설사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양돈 관련 방역 교육을 맡은 한별팜텍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PED 하면은 농장에서 한 번쯤은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PED가 농장에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농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비상계획 절차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면 PED가 지금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포유자돈이 아니고 모돈에서 먼저 설사가 발생이 돼서 PED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인지했던 그런 상황의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장에 지금 보시는 이 PED를 진단할 수 있는 간이 키트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 상자만 구비를 하고 준비를 해두셨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시 폐기를 하고 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이제 그런 어떤 비상용으로 한 상자 정도는 농장에서 준비를 해두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 달에 한 20군데에서 한 25군데 정도 농장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작년에 PED가 걸렸던 농장은 딱 요 농장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농장인데 이 사례가 또 이제 일반적인 PED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됐고 잘 이제 막아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사가 이제 한 4동 정도 있는데 거기서 임신 2동에서 이제 최초로 모돈한테 이제 설사가 난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뭐 모돈의 설사야 사실은 PED 말고도 많은 이제 뭐 질병에서 모돈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돈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맞거나 하면은 이 배아리성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돈 설사니까 조금 좀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옆동에서도 이제 설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병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농장을 보시면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모돈이 한 900개 정도 되는 규모의 농장인데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완전 격리 봉쇄를 실시했다는 저 지역이 바로 이제 분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장은 일반적으로 PED가 걸렸을 때 저희들은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이 설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PED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농장은 임신사에서 모돈이 먼저 설사를 하면서 이 농장에 PED가 발생이 됐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가장 PED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가 크고 폐사율이 높은 구간이 바로 분만사의 포유자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만사로 이 PED 바이러스가 넘어가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분만사를 갖다가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그냥 봉쇄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분만사를 관리하는 인원이 다른 논사로 출입하는 거를 막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저 분만사 옆에 외국인 숙소가 이제 작은 게 있었어요. 분만사 담당하는 직원만 이제 분만사 옆에 있는 숙소에서 분만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다른 파트의 이제 직원들하고는 이제 일체 접촉을 못 하게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 화면에 보면은 둘러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까맣게 된 가운데 라인을 빼면 사실은 이제 임신사하고 이제 교배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설사가 제일 심하게 발생이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은 또 나머지 자돈 육성 비육을 관리하는 분들과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저희가 동선을 따로 별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농장의 관리 인원들이 상호 교차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농장을 이제 이동하는 돼지들이 또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인데 그 돼지들의 이제 그 이동을 통제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D가 확진이 되고 나서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일단은 인공 감염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 감염에 의해서 형성된 면역을 얼마나 길게 유지를 시키면서 모돈들이 항체를 포유자돈들한테 전달하게 할 건가를 이제 농장에서 고민을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포유자돈은 아직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모돈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시료를 가지고 인공 감염 소스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돈의 분변을 갖다가 저희가 다 모았어요. 설사를 하고 있는 모돈들의 분변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양동이에다가 담고 거기다가 이제 멸균우유를 섞어가지고 이제 양을 좀 많이 늘린 다음에 식빵을 찍어서 농장에서 설사를 아직 하지 않은 모든 임신사에 있는 모돈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만사는 저희가 절대로 안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분만사에서는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공감염 실시를 통해서 임신사, 종부사에 있는 모든 모돈 후보돈들이 설사, 구토 혹은 식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PED에 감염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인공감염을 일단 이제 중지를 했습니다. 설사가 이제 멎을 때까지 개체별로 사료를 잠그고 사료 급여를 중지를 했고요. 절식을 시킨 거죠.
그다음에 그 절식을 시킨 이후에 다시 이제 모돈들이 설사가 멎고 회복이 되면은 사료량을 증량을 했고요. 사료를 다시 급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PEDX 사독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독 백신 접종의 이유가 감염이 되고 나서 생성된,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염에 의해서 생성된 면역을 조금 더 길게 빨리 이제 소유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 PEDX라는 사독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했던 부분은 그 새로 입고되는 사료, 이제 기존에 이제 벌크에 들어있는 사료를 또 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료에는 저 구연산을 저희가 톤당 3kg로 계속해서 투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연산을 투약하는 이유는 원래는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인데 사료나 어떤 다른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산도가 낮아지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 안에 산도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게끔 저희가 좀 보조를 해서 위 안으로 혹시라도 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사멸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료에다가 구연산을 투약을 했고요. 입의 구강의 침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침을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방법, 모돈들이 먹는 물통, 그러니까 전사마다 달려있는 그 물탱크 안에 음수용 소독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씩 이제 톤당 투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막기 위해서 그 임신사 내부를 이제 매일 소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이제 그 돼지들이 마시는 물 아니면 돼지들이 이제 배설하는 분뇨가 이제 돈사 밖으로 살짝씩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돈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임신사만 발생을 했고 다른 돈사에는 아직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돈사 간의 차단 방역을 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만사 영역은 다른 돈사로부터 완전하게 이제 격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돈사, 임신사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의 뭐 인원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도 이제 교차 사용하는 거를 일단은 안정이 될 때까지 금지를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분만사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자돈사 쪽으로는 설사가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 그 처음에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자돈사 일부분이 사실은 임신사 영역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있는 자돈사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감염이 결국엔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돈사도 결국에는 이제 설사가 발생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PED가 태어난 지 일주일 이상 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지만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모돈사에서 저희가 임신사에 모돈들을 인공 감염을 시켰을 때 사료를 절식을 했다라고 그랬죠. 자꾸 이제 뭔가가 이 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설사가 계속해서 이제 심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설사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료를 급여를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사가 발생이 되면 원래 얘네들이 먹어야 될 사료보다 조금 더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그 스펙이 낮은 사료들을 급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그 어린 아기들이 먹는 이제 그 고단백에 아니면 우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사료를 계속해서 급여를 하면 이 장 안에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계속해서 설사를 심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단계 더 거친 사료를 급여하게끔 해서 설사를 최대한 빨리 이제 먹게끔 하는 거를 자돈사에서 이제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물탱크에는 이제 그 저희도 설사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면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몸에 이제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PED로 인해 가지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 탈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자돈사의 물탱크에다가 저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은 이 가루로 된 포카리 스웨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해서 물탱크에다가 타줘서 감염된 자돈들의 전해질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보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돈사의 설사는 길게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이내에서 다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분만사로 돼지들이 올라가서도 안 됐고, 또 분만사에 있는 돼지들이 다른 돈사로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막았어야 됐어요. 당장 이제 이 임신사에서 인공감염까지 시켜놓은 모돈들을 아직 깨끗한 상태에 있는 분만사로 올려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어차피 얘네들이 분만사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주치는 다 이제 그 설사로 인해 가지고 폐사가 될 거기 때문에 2주치는 저희가 강제로 유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농장이 다행히 임신사 한켠에 아주 옛날에 분만사로 쓰던 공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주에 이제 분만할 모돈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일단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 모돈들이
만약에 설사를 안 한다면 우리가 했던 인공감염이 성공적으로 모돈들의 면역을 유도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면역을 이제 획득한 모돈들이 초유나 아니면 젖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돈들한테 항체를 전달해서 이제 설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거기다가 돼지를 옮겼는데, 다행히 그 3주치 그룹에선 설사가 한 복도 발생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저희가 이제 우리 농장에서 응급하게 실시했던 인공감염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분만사에서 이유가 이루어지고 이쪽에서 이제 분만을 할 모돈들이 분만사로 올라가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전후에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돈사와 돈사를 이동할 때도 장화와 의복을 교체하게 했고요. 이 손소독제를 돈사마다 두고 돈사에 들어올 때 손소독을 하고 돈사를 나갈 때 손소독을 하게. 왜냐하면 돼지를 만지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혹시라도 이제 또 이제 다른 돈사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기로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제3의 그 공간, 예전에 썼던 그 분만사로 모돈들을 이동을 시키고 만약에 거기서 분만하는 모돈들이 낳은 자돈들이 혹시라도 설사를 하게 되면 그 복 전체는 무조건 도태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분만하는 모돈들에서 이제 나온 새끼들 중에서는 설사를 한 자돈들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돈 백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아까 이제 인공감염을 다 시키고 나서 한 번씩 PEDX를 일괄적으로 PED 사독 백신을 싹 접종을 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한 번 형성된 면역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가 이제 사독 백신을 이제 한 번 더 활용을 하기로 한 거고요. 분만 2주 전 모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번씩 더 PED 사독 백신을 접종을 해서 분만사로 올려 보내서 그 면역력이 떨어질 때쯤에 모돈들의 어떤 그 면역력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항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옆에 있던 임신사뿐만 아니라 원래 분만사로 처음 입식한 모돈들이 분만을 한 결과를 제가 또 가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다행히 그때도 설사는 전혀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장이 처음에 이제 임신사에서 발생됐던 PED를 잘 임신사 안에서 막아서 분만사로 설사가 이제 옮겨가는 거를 저희가 3주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차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PED가 분만사에서 걸렸던 농장들도 되게 보면 인공감염을 하고 3주치 포유자돈들을 어찌어찌해서 다 날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사가 멎어요. 그러면 대부분 농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 농장 PED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인공감염을 통해 가지고 모돈의 면역력을 획득을 시켜서 항체를 자돈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농장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도 이 포유자돈들이 노출이 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절대로 바이러스가 빠져나간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분변을 채취해서 PED 바이러스가 안 나와야 이 농장의 PED는 진짜 끝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농장 같은 경우에도 4월 초에 PED가 심하게 문제가 돼서 3주 고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이면은 이 검사는 제가 5월 30일 날 맡겼으니까 최초 발생으로부터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유를 한 자돈들은 전혀 설사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유를 한 자돈들인데 걔네들의 된똥에서 실제로 저런 식으로 PED 항원이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농장에서 설사가 멎었다고 해서 PED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PED 바이러스가 연속해서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농장은 PED가 끝났다라고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PED가 어디를 통해서 농장으로 들어오는가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농장에 이제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농장은 본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한 30kg대 자돈이 이 비육장으로 이동을 해서 비육장에서 이제 출하대까지 있다가 이제 도축장으로 가는데, 비육장을 관리하는 이제 직원이 비육장에 애들이 사료를 잘 안 먹는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료도 잘 안 먹는데 애들이 좀 설사를 하는 개체도 보인다고 한대요. 제가 이제 그때 좀 지역을 멀리 있어서 이제 이 농장을 바로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그 농장을 방문을 하고 애들 설사가 어떤지, 그다음에 설사하는 애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 설사한 거를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대표님이 갔다 오시더니 애들이 설사를 물총 쏘듯이 한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농장에서 비육장에서 설사가 나면 회장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회장염에 관련된 치료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대표님이
표현에 따르면 물총을 쏘듯이 한다는 거는 회장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사진에 보시면 되게 큰 돼지죠. 이제 추라담화된 돼지인데 저렇게 이제 물총을 쏘듯이 설사를 하는 돼지들이 보인다면 빨리 우리 농장도 저 분변을 받아다가 검사를 의뢰해야 되고, 이게 무슨 검사를 의뢰하냐면 PED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트럭 자료가 있는데, 도축장을 갔다가 세차를 하고 나온 후에 트럭의 여러 부위에서 이제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혹시라도 PED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지를 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비육장에서의 설사가 의외로 이제 PED가 우리 농장에 처음 들어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하고 일단은 여쭤봤어요. 일단 검사는 갔고, 최근에 출하 있었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출하가 있었대요. 그래서 3일 전에 출하차가 한번 왔다 갔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모돈들이 설사를 하는 것들이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 3일째 됐을 때 대표님이 들어가시니까 저런 식으로 물총 쏘듯이 설사를 하는 애들이 드문드문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PED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PED 바이러스가 가장 농장 안으로 쉽게 들어오는 루트는 출하차다. 그래서 그 출하차에 대한 방역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PED는 결국에는 출하차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제 일단 판단을 했고요. 출하대가 이제 바로 비육장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돼지들을 거기서 싣고 가는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이제 감염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출하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장에서 최대한 멀리 만들어 놓는 게 뭐 PED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PED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돼지 돈사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 보통 잠복기가 길면 3일 아니면 하루 이틀 이내에도 임상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농장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농장에서 비육사에서 이제 출하차를 통해 가지고 PED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농장에서 잘 모르세요. 그냥 비육사에서 설사가 좀 있어요. 아니면 또 대부분 보면 비육사가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육사에서 애들이 설사가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고 일상적으로 비육사를 출입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서 뭐 육성사로 가고 자돈사로 가고 다시 결국에는 분만사로 가서 분만사에서 포유자돈들이 심하게 설사를 할 때가 돼서야 이제 우리 농장에 PED가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시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비육사에서 만약에 설사가 보인다면 PED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십사하는 거를 이제 꼭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PED가 발생이 되지 않았던 농장이라면요, PED가 유행하는 시기 혹은 우리 농장 주변에 PED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는 반드시 출하와 관련된 작업을 한 이후에는 출하 관련 담당 직원분들이 샤워, 그다음에 옷 갈아입기가 반드시 이제 실시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하 작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비육사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물을 갖다 뿌리면서 그 뿌리는 물이 돈사 방향이 아니라 돈사에서 먼 방향으로 이렇게 뿌려지면서 유기물들을 이제 돈사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수세와 소독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PED가 유행하는 겨울철이나 우리 농장 주변 지역에서 PED가 유행한다라는 게 이제 소식이 들리면 절대로 이제 비육사 출하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번식 구간 출입을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맞고요. 출하차는 사실은 마침 첫 출하가 제일 안전하고, 왜냐하면 다른 농장을 갔다 오기 전이고요. 첫 출하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출하가 바로 월요일 날 첫 출하겠죠. 왜냐하면 도축장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 48시간을 충분하게 계류를 한 다음에 우리 농장에 월요일 날 첫 차로 들어온다면 차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거의 사멸될 이제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이제 우리 농장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출하 시간 조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대개 보면은 출하차를 통해서 비육사로 먼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육사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 비육돈들이 혹시라도 설사를 하는지, 비육사의 비육돈들의 사료 섭취량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연변이 발생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대표님이나 아니면 책임자한테 보고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PED가 만약에 발생이 되더라도 우리 농장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아직 우리 농장에 PED가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PED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농장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PED를 컨트롤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그런 그 비상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 백신이 PED를 방어를 해주지는 못해요. 언제 이 PED 백신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냐면 자연적으로 한번 걸렸던 돼지들한테 사독 백신을 놓으면 형성된 면역이 계속해서 길게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이제 PED를 많이 경험을 했던 수의사분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 농장이 어떻게 하면은 발생된 PED를 최대한 빨리 종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빨리 이제 여러분 농장에서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